어이구. 자, 요쯤. 자, 오늘은 훅 설명을 좀 하면서, 여기 기본 과정이 조금 나갔었으니까, 이제 응용편으로 바로 넘어가서 훅 강의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좌우로, 우리 기본 했던 거 기억하죠? 그거 하면서, 가볍게. 일단 훅을 조금 설명을 하나 더 붙여서, 훅은 본능에서 사실 되게 기인하는 펀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싱을 배우기 전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시비가 좀 붙었는데, 저 새끼 한 방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절대 사람을 스트레이트로 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본능이 자극된 상황. 내가 저 사람한테 세게 데미지를 주고 싶다. 요런 이제 그 공식처럼 흘러가잖아? 그러면 대부분 자기 주손으로 크게 후려치는 개념이 바로 복싱에서 훅이지. 그래서 실제 싸움, 이제 옆집 아저씨들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 옆집 아저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을 말해요.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을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때리면 아플 거라는 거. 요거는 약간 본능이잖아. 이거 동물의 그냥 본능이야. 어떻게 공격하면 제가 아플 거다. 요거는 본능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다듬어서 이제 복싱에 써먹어야 되니까, 조금 차원을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응용편인데, 실제로 이제 훅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스타일을 먼저 하나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그 관점에서 보면, 훅은 언제 써야 되냐 하면, 아웃복싱부터 배우잖아. 그러니까 아웃복서는 어떤 훅을 써야 되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웃복서가 예를 들어 막 인파이터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때려. 이거는 이제 개념이 뭐야?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 다 마스터가 됐을 때 얘기고, 아웃복싱 스타일로 배워가지고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파이터의 훅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스탠스 자체의 연습을 아웃복싱 레인지로 연습을 하는 사람이 중거리 전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쓱쓱 타면서, 인파이터처럼 싸우라고 하면, 그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웃복서가 써야 되는 훅이라는 거는 중거리 밖에서 이제 중거리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근거리 전투가 되면 사실상 아웃복서는 뭘 실수한 거야? 거리를 못 잡은 거잖아요. 상대한테 거리를 다 허용해서, 아니면 내가 그 사지로 들어가는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파이팅이라는 영역을 따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직을 하든 아니면 좀 내가 인파이팅까지 다 하든 그렇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 아웃복싱의 훅하고 슬러거들이 쓰는 정도의 훅만 좀 이해해두고 거기에서 차용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자기 스탠스를 일단 쓰시고, 이제 어떤 훅이냐 이거야. 어떤 훅. 어차피 뭐 두 손밖에 없잖아. 그리고 뭐 오른손 훅도 있고 왼손 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른손 훅은 여러분들이 투 스트레이트를 그냥 내가 훅으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생길 거야. 근데 막상 이제 예를 들어 아웃복서가 훅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노출되는 것 자체도 뭐야? 거리 조절을 못한 거야. 진짜 극단적인 아웃복서는 직선으로만 싸운다고 생각해야 돼. 점만 찍고 최대한 점 찍는 거리에서만 싸워야 돼. 왜냐면 그 포지션에 최적화된 개념으로 기동성이나 뭐 거리를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싸운 거기 때문에 그 중거리로 들어가면 일단은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훅을 많이 써야 되는 거리면 상대도 비슷하게 같은 훅을 쓸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내가 주무기는 스트레이트인데 예를 들어 훅거리에 자꾸 싸우면 내 스트레이트도 치기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스파링이든 뭐 대회든 이렇게 실제로 상대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점만 갖고 또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약간 연결 때까지는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웃복서한테 크게 요구하는 것도 뭐냐? 많이 일단은 뛰어다니고
일단은 내가 아는 전술도만 좀 풀어서 싸워봐라야. 그러니까 내가 원투밖에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원투가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없는 거야. 훅 이런 거 어퍼 이런 거 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초기화. 예를 들어 그냥 백스텝 해가지고 다시 내가 원거리에서 점 찍고 다니는 연습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그 기준에 부합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이제 훅이 아웃복서는 이런 식으로 훅이 써지는구나 라는 관점이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크게 설명을 해줄게. 상대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 상대가 인파이터야. 나는 아웃복서인데 상대가 인파이터다. 이러면 실제로 상대가 자꾸 들어오잖아. 들어오니까 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말뚝 자꾸 막 빵빵 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슬러거 전술이 조금 이제 나한테 체득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기술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방향 전환과 함께 훅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차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제 따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설명을 해줄게. 상대는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레인지를 길게 썼어. 그래서 내가 링줄에 이렇게 막 닿아가지고 여기서 막 휘둘러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제 내가 나를 공격했을 때 백스텝을 한번 하면 더 이상 내가 뒤로 갈 공간이 없다.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자동으로 탕 빠지면서 이렇게 내가 돌려낼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체크훅이야, 체크훅. 그러니까 지금 동작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빼면 백스텝 빼고 바로 보여주면 요 동작인 거죠. 요 동작. 그죠? 발이 빠지면서 팡 하고 찍은 거야. 실제로. 네, 요 동작이에요. 요 동작만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 그냥. 팡 찍고 내가 나왔다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맞든 안 맞든 상대방이 나를 압박하려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를 압박을 했으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투구하듯이 흘린 거잖아. 그래서 상대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그냥 또 강하게 원투라던가 뭔가 거리가 맞으면 강한 펀치를 칠 수가 있는가.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밸런스가 깨졌을 확률이 크니까. 그러니까 요 다음 동작이나 이런 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숙지를 하고 지금 중요한 건 레프트 훅이잖아, 훅. 훅을 내가 지금 체크훅으로 썼냐 아니면 제자리에서 뭐 당겨서 쳤냐 요 얘기야.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원투를 찍었는데 아씨 딱 피해가지고 머리가 여기 와 있네. 머리가 여기 와 있다고 쳐봐. 이게 지금 상상력이 안 되지. 자 나와줘봐. 내가 원투를 찍을 건데 쓱 타고 들어와 봐. 그러니까 원투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 내 훅이 뭐냐 이거야. 내 훅. 이 다음 펀치가 세 번째 펀치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막 너무 크게 피하지 말고 살짝 원투 딱 이렇게 피했다. 얘는 이제 다음 거 나올 거 아니야 얘도. 그죠? 나도 다음 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는 앞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나는 여기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인파이터의 훅이 아니라 아웃복스의 훅이니까 얘는 들어올 거고 나는 빠지면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야. 구조가.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옆에서 보면 전에 중심 얘기했었죠. 세 가지 중심이 있다. 그럼 아웃복서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방은 자꾸 들러붙으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뒤로 빠지면서 쳐야 된다고. 몸이 뒤로 빠지고 레인지를 길게 쓰는 개념으로 훅을 쳐야 돼요. 그게 체크훅하고 다 연관이 있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쳤냐 요 차이지. 발이 하나 움직였냐 그 차이야. 그냥 그러면 이제 요 레프트 훅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제 상황은 이게 들어오는 건 딱 사실 요거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훅을 쓰긴 해야 되는데 나도 안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뒤로 빠지는 거나 그 다음에 발을 이동해서 치는 거 요게 이제 체크 훅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다 돌려놓고 이제 제자리에 쳐야 되는데 중심 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프트 훅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툭툭 이렇게 치는 관점이 아니고 어떤 펀치든지 이제 뒷손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돼. 뒷손 배치. 그러면 지금 앞손이 명확하게 지금 앞손이 돼 있죠. 왼손이 지금 앞손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 왼손을 내 뒷손 배치를 한다는 건 뭐야? 내가 상체를 비틀어서 뒷손으로 바꾸는 거지. 그죠? 이러면 이제 얘가 장전이 된 거지. 장전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훅만 치면 돼. 풀어주면서. 네. 옆에서 보면 지금 중심 이동 이런 거 말고 그냥 상체 동작만 잘 봐.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짝이라도 장전의 의미를 가져야 얘가 강하게 나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세 개의 중심을 다 이해를 해야 돼. 원래 그 멀리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라운드 복서가 되려 그러면 앞중심, 중립중심, 그 다음에 뒷중심까지 세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아웃복싱은 어떤 중심 쓴다 그랬어요? 주로? 그렇지. 뒤로 당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펀치가 안 나갔더라도 내가 상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서 상체 밸런스상 앞발에 체중이 실렸으면 얘가 다시 뒤로 이동하면서 그냥 빵 하고 치면 돼. 이러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것만 계속 적용하려고 하면 상대가 안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미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중립중심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얘가 상대가 머리가 있는 위치에다가 내가 훅을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너무 땡기면 상대방은 멀리 있어.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팔을 펴서 그러니까 훅의 레인지를 바꾸냐. 여기도 이제 이해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아웃복서니까 주로 무슨 훅이야, 그러면? 롱 레인지의 훅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훅이 길이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길게 치는 개념이 있어요. 롱 레인지. 그 다음에 미들 레인지, 직각. 그 다음에 숏 레인지가 있죠. 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가 팔이 180도로 펴져 있는 거에 가까워. 이러면 롱 레인지고, 직각이다. 또는 직각에 가깝다. 하면 얘는 미들 레인지고, 얘가 숏. 직각보다 안쪽 각을 써야 되는 상황. 이거는 이제 인파이팅 영역에서 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숏은 펀치는 쉬워도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롱레인지야, 롱레인지. 그러니까 롱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먹의 모양 보면 지금 주먹을 뒤집어서 너클 파트로 맞추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실제로 많이 쓰던 훅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설명하면 그러니까 가로 훅이냐 세로 훅이냐의 얘기인데 이 가로 훅이 전진을 해서 주먹을 뒤집었을 때 가장 레인지가 길어지는 거야. 사실 큰 차이는 없어. 그냥 이게 제일 길다. 얘는 그거보다 좀 짧은데 얘도 롱훅이지. 이렇게 맞으면 롱훅이잖아요. 그죠? 휘둘러서 맞아지면 훅인 거야. 그러면 실제 극단적으로는 옆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엄지를 약간 비껴가서 치는. 이게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럼 이제 레인지를 이해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인지가 너무 쓸데없이 길어도 내가 체크훅을 쓰는데 상대가 머리가 길게 들어와 있어, 안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얘를 당겨서 훅을 치고 싶어도 이렇게 길게 휘두르니까 상대 뒤통수에 맞을 확률이 생겨버리지. 그건 뭐야? 내가 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때 레인지는 직각으로 잡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롱 레인지를 잡아도 상대방이 머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또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빠지면서 훅을 칠 수가 있지. 롱 레인지를 유지하면서 빠지면서 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미들 레인지로 칠지. 그러면 뭐가 조금 더 나한테 바른 선택이었냐, 이거. 다음에 어떤 수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인파이터인데 내가 옆으로 못 빠질 것 같고 뒤로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뒷발 빠지면서 내가 팡 이렇게 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낫냐? 그럼 뭐 같은 자리를 내가 그냥 미들 훅으로 치는 게 낫냐? 이 얘기야. 이건 뭐야? 본인의 선택이야. 이해됐죠? 그럼 이제 레프트 훅이라는 거야. 결론은 레프트 훅을 치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장전의 의미, 이제는 요것만 계속 연습해요. 제자리에서 딱 내가 상체만 회전해. 막 다리도 안 앉아도 돼. 그냥 상체만 역으로 딱 회전하면서 얘를 장전을 해봐요. 장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풀면서 팡 하고 쳐주면 돼. 직각으로. 그냥 일단 직각으로 연습해요. 앞선 훅을. 이러면서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세게 후려쳐도 훅 치고 나서 내가 덜렁덜렁 거리면 안 되고 딱 그러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겠지. 그러니까 원투 버전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사람들은 제3의 펀치를 또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야. 레프트 훅을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레프트 훅을 독단적으로도 쓸 수 있어지면 사실 이제 선택지가 많아요. 이제 점공격만 하던 아웃복서가 횡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드나 어떤 약간 상대방한테 계속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버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단조로운 사람, 직선으로만 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앞선 훅으로도 바로 메커니즘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강하게 쳐야 될 때 많이 장전하는 거고, 내가 그냥 지금은 살짝 상대방한테 간만 보겠다 하면 살짝만 틀어서 나가는 거야. 살짝, 그러니까 살짝만 틀어서 팍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아웃복서들이 이제 주로 써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꼭 상대방한테 헤드샷으로만 맞히겠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원투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훅은 상대방의 가드를, 예를 들어 가드나 아니면 어깨든 뭐 측면 부위를 내가 쳤을 때 상대방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가드가 해체되거나 이런 관점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투라는 게 결론은, 원투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훅도 이해하고 나면, 원투가 뭐야? 꼭 원투 이렇게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가드 치우고 내가 예를 들어 훅 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리듬 안에 있는 거니까 다. 또 원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뒷선 훅은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다 이제 주손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손의 관점에서 보면 뒷선 훅은 그냥 장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치면 돼. 그냥 갖다 얻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웃복서는 어떤 훅이라고 그랬어, 주로? 롱 레인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훅을 써도. 그죠? 그러니까 긴 레인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후려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짬밥 차면 절대 이런 훅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펀치를 피하는 원리에 첫 번째로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뒷선은 서로 멀잖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만 먼저 설명해 줄게. 뒷선 멀지. 머니까 뒷선이 나오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보고 반응할 수가 있어. 그 상황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뒷손에 KO될 확률보다 앞손에 KO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앞손은 리듬이 사각에서 나오는 리듬, 그러니까 각도 있고, 리듬이 세 번째 보통. 첫 번째로 잘 안 나오지. 뭔가 속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범위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레프트 펀치에, 그 KO율이 되게 높아요. 그 레프트 훅이 또 그런 의미고, 뒷손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길게 쓸 건지, 이게 파이팅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세로 주먹으로 쓸 사람들은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 약간 멀리서 내가 나가면서 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롱 레인지를 쓸 확률이 높지.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로 휘둘러진다기보다는 외선에서 중심선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의 외선, 중심선이 아니라 외선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치야. 이게 주먹의 발사 위치를 배치하면, 실제로 극단적인 아웃복서는 측면 자세를 써서 정면에 배치가 돼 있겠지. 그죠? 그럼 원투가 진짜 빠른 거 아니야? 점상, 위치상, 이 사람이 훨씬 빠르겠지. 지금 위치가 다른 거야. 그지? 가드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순간 센스야. 얘가 지금 나한테 투를 찍을지 뒷손 훅을 찍을지는 사실 손의 위치. 손이 정면에 있다 이러면 제가 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놨으면 좀 낫잖아.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친구들은 외선으로 공격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요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 그리고 외선에 배치했다 그러면 같은 훅이라도 어떤 개념이냐면 원훅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 안 나죠. 이게 거의 스트레이트인데 외선에서 휘어져서 들어왔냐.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대랑 배치할 때는 내가 앞손을 명확하게 상대방의 외선을 막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우리 처음 배우는 앞손의 위치. 앞손이 명확하게 내가 상대방한테 쫄리더라도 이 외선을 막고 있어야, 왜? 직선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뒷손으로 커버하면 돼. 요거 또 이미지 안 그려지지?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직선으로 원투를 찍는다고 하면 내가 제자리에서 원투 찍어 얼굴에다. 이게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외선 안 지켜도 얘가 원투 세팅이 원투 빵 쳐봐. 이게 지금 커버가 되잖아. 그지? 내가 지금 다른 행동을 안 하고 블러킹만 했죠.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외선, 주먹의 배치를 옆으로 놓고 이렇게 크게 들어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외선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것만 피해서 내 얼굴을 친다고 생각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야? 얘가 외선을 막고 있어야 상대방이 훅으로 들어와. 원훅. 내가 원을 막고 훅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 이게 안전해야 돼, 앵글 자체가.
그래서 앞손의 위치, 높이, 그 다음에 근접 커버의 변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웃복서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정 안 되면 롱레인지로 중심선, 아리까리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심선에서 내가 롱가드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외선을 찍어도 내가 어느 정도 어깨로 커버가 가능한 거지. 그런 이제 디펜스 스킬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훅이 요거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슬러거들이 써야 되는 훅. 요게 이제 중립 중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 그 성코치가,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지. 토요일날 시합 나가서 투 막 이런 걸로 상대방 다운 뺏고 한 영상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남자들도 토투토가 잘 안 돼. 토투토가 뭐냐면 말뚝딜. 발 받고 시작해 들어와 하면서 같이 까는 거 있죠. 격투기 씬에서는 가끔 나오지. 그 이유가 뭐냐면 선수들의 성향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네, 들어오세요. 상담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싸우는데 내 성향 자체가 파이터 기질이 있어. 그 복서 기질이 있냐, 파이터 기질이 있냐 크게 나눈다 그랬죠. 파이터 기질은 내가 맞더라도 한 방 주려는 이제 좀 터프한 스타일이고, 복서는 나는 안 맞고 싸울 거야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투훅 전술이야. 또 투훅 전술. 투훅을 이해를 해야 돼. 투훅은 슬러거 전술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슬러거, 그러니까 아웃복서가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슬러거는 뭐냐면 들어올 때 받아치는 놈이야. 그러니까 아웃복서 맨날 도망다니면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발도 빠르고 잽이라도 빨라.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안 맞고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몰린단 말이야. 이게 무한한 저게 아니잖아. 내가 뒤로만 계속 도망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언젠가 몰려.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에서 상대를 받아치는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윤택하게 풀어가겠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두 가지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웃복싱과 슬러거는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는 거지. 내가 빠지다가도 상대가 자꾸 들어오면 내가 그때 걸어치는 개념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윤택하게 풀어. 이때 쓰는 훅이 조금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야. 아웃복서는 아까 내가 피하는 목적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체크 훅이 뭐냐면 내가 안 맞고 싸워야 돼. 안 맞고 싸우려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얘는 뭐야? 이제 들어오면 너도 나도 이제 둘 중에 하나 기절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사의 심장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투훅의 관점에서는 이제 중립훅이거나 앞중심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되거나. 여러분들 이제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막상 안 들어오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장면에서 내가 훅을 쳐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상대가 가드 딱 대고 있어. 그러면 내 훅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 뒤를 땡기거나 중립까지만 돌아와도 상대한테 훅이 안 걸릴 확률이 높아. 왜? 원투로 셋업을 맞춘 자리는 긴 자리잖아. 그럼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영역? 인파이팅의 영역이지.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던 어떤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 내 안전이 먼저인데 나는 아웃복싱밖에 안 배웠어. 근데 자꾸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못하니까야. 그지? 상대가 잘해봐. 내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계속 도망다니기도 바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롱레인지로 계속 후려다 깔지, 붙잡았다고 쳐. 가드를 딱 공구고 있다. 그럼 내가 뭘로 때릴 거냐 이거야. 그럼 극단적인 아웃복서는 원투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레인지를 자꾸 지켜야 상대방이 갑자기 휘둘러도 내가 반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휘두르다 보면 그때 하나 얻어 터지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른 거지. 그럼 아까 말했던 이제 아웃복서 입장에서는 훅을 치면 땡겨오는 훅 위주로 쓰는 거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내가 공 갔더니 딱 가드 대고 붙이고 있어. 이때는 내가 뒤로 중심을 땡기면 훅이 안 맞는 자리가 돼요. 왜? 내가 원투로 셋업을 건 자리. 그죠? 원투로 셋업 걸었더니 상대가 공과 안 들어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내 훅이 이렇게 치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가드 위에다 던지더라도 내가 뭔가 중심 자체를 약간 앞쪽에 배치하고 훅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훅이 세 가지 버전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좀 이해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슬러거는 투훅 전술에서는 중립의 개념이 강한 거지만, 그 슬러거들조차도 상대방이 자꾸 거기서 공구고 있으면
내가 전진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진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 레프트 훅을 쓸 건데 뒷중심에 쓸 거냐, 중립에서 쓸 거냐, 예를 들어 앞중심에 쓸 거냐, 이 세 개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 다 사실 연습을 해놔야 얘가 내 밸런스 안에서 나오겠죠. 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동작들을 조금 연습을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원투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 이런 분들은 요 동작을 좀 연습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깨 회전해서 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깨 회전이 뭐냐면 팔을 앞으로 돌리는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봐봐. 내가 훅이라는 게 아까 장전의 의미를 간다 그랬죠. 장전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봐요. 내가 지금 이 동작을 안 쓰고도 이렇게 쳐도 훅이죠. 그지? 나 지금 다른 동작 안 쓰고 어깨만 돌려서 훅의 궤적을 만들었지. 그죠? 이해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면 얘가 강해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회전하고 어깨 회전만 지금 보여줬지만 얘하고 장전하고 무릎의 굴신 이 세 개가 포함이 되면 이렇게 칠 수 있지. 팡 하고 칠 수 있죠. 이게 오버핸드가 되는 거야. 그죠? 이론상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훅이 되는 거지. 제일 센 훅. 근데 어깨는 이제 어깨 회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좀 연습도 많이 하고 단련을 해야 돼. 어깨가 되게 불안전한 그 개념이라서 어깨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훅을 강하게 자꾸 치다 보면 그러니까 몸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치다 보면 내 어깨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내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내가 어깨가 딱 봐도 어깨가 좋게 생긴 사람들 있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훅을 막 강하게 빵빵 휘두르 치는 거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자기 몸 안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면 다칠 일이 거의 없어. 몸 밖으로 자꾸 벌어지는 이거를 얘가 근육들이 잡아줘야 강하게 나가는 건데 이게 약한 사람이 이걸 밖으로 빼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팔이 빠지거나 근육이 터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써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딱 봐도 어깨에 안 타고났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쓰시고 단련을 좀 해. 단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작게 돌리면 돼. 작게 돌리면 돼. 얘가 레인지가 커지려고 하니까 다치는 거거든. 그것만 좀 유명하시고 이제 레프트 훅의 세계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사실 KO샷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들어갑시다.